내 몸에 착용하는 인공지능 비서, 이 스타트업이 웨어러블 AI 어시스턴트를 개발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테드 토크에서 발표했는데, 두 번째 사진 보면은 상의 주머니에 네모난 웨어러블 어시스턴트가 있대요. 그거를 이제 포켓에 넣고 이제 전화가 오면은 손으로 화면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기기가 이제 레이저를 쏴주고 화면에 보인다는 건데, 단순히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제스처나 음성 명령을 통해서 뭐 클릭 이런 거 없이 전화를 받았다 하고, 그 다음에 연설 중에는 실시간 번역 기능을 보여줬대요. 자신이 영어로 연설을 하면은 프랑스어로 즉시 번역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번역하는 목소리도 자신의 목소리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줬다는 거죠. 통역가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기업이 휴메인이라는 기업인데, AI를 활용해서 스마트폰 시대 이후에 새로운 디바이스를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출범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스마트폰도 하나의 디바이스죠? 완벽한 디바이스가 아니니까 차후에 더 혁신적인 무언가 생길 거다 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기계만 보면은 절대 투자 안 할 것 같은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기업의 설립자가 애플 출신. 이런 말이 달라지죠. 애플 출신이라. 그러니까 이 공동 창업자인 베사니 본조르누와 임란 초드리, 이 두 분이 애플의 IT 기기 혁신을 주도했던 핵심 인력이었다고 합니다. 이러면 조금 투자할 만했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차세대는 귀 밑에 폰을 심을 것이다. 휴대폰 창시자 쿠퍼의 예언인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휴대전화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마틴 쿠퍼고 현재 94세인데 1973년에 휴대전화를 처음 개발하신 분이고, 그가 이제 이런 예언을 했다고 해요. 피부에 심은 기기가 필요하다. 지금의 휴대전화는 이게 플랫하다 이 말이죠. 평평해서 귀에 이게 안 맞다. 피부에 심어서 전화를 받는 기기가 생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한 맥락이, 스마트폰이 요즘은 전화도 안 하고 뭐 촬영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차후에 그런 것까지 가능하게 된다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전화나 이 정도 관련해서 귀 밑에 심는다는 건지는 맥락상 모호한 면이 있지만, 어쨌든 전화를 할 때 귀 밑에서 듣고 귀 밑에서 말하고 그런다는 거죠. 이제 그는 또 말하기를, 피부에 심는 기기는 충전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몸은 완벽한 충전기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Your body is perfect charger. 너의 몸은 퍼펙트한 찰저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기기가 실제로 되려면은 BCI 기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BCI 기술이라고 하면은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줄여서 BCI라고 부르는데, 정의 같은 경우는 뇌와 외부 장치 간의 직접적인 상호 방식을 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왜 필요하냐고 했을 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신체를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뇌 속에 전극을 삽입하거나 두피 부분에 전극을 붙이는 방식으로 BCI 기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해 있냐 보면은 21년도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 보면은 척추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노인이 있었대요. 움직이기가 힘드신 분이죠. 이분에게 운동 피질에 마이크로 전극을 삽입했다고 합니다. 운동 피질이니까 뭐 뇌의 되뇌 피질 부분이겠죠. 거기다가 삽입을 하니까 상상만으로 타이핑이 가능하더라. 오호, 그렇다고 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이후에 또 fMRI에서 생각을 읽는 인공지능 관련된 영상도 준비하고 있어서 거기서 조금 한번 다뤄볼게요.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실험 성과로는 로봇팔을 조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로봇팔을 이용한다, 우리가 실제 사람의 팔을 이용한다 하면은 어떤 물체를 인식하는 시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시각이 있는다고 잡을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잡으면은 이게 잡힌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이제 그만 잡아야겠죠. 잡힌다는 느낌이 있는데도 계속 잡으면은 계란 같은 경우는 깨져 버리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로봇도 계란이나 이런 거를 짚는 기술이 최근에서 발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BCI 기술이 어떤 걸 했냐면,
뇌 운동 피질에다가 전극을 삽입합니다. 이것까지는 앞에 실험이랑 똑같죠. 그래서 뇌 신호를 의수한테 보내요. 로봇한테 보내면은 이 로봇이 이제 움직이겠죠. 움직이는데 여기서 신기한 게 의수가 잡는 이 촉감을 뇌로 또 전달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의수가 잡는 이 촉감을 다시 로봇이 뇌로 전달해서 이 사람은 이 촉감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직접 만지지를 않았는데 오 여기까지 왔다는 거네요. 그래서 첫 번째 실험 같은 경우는 운동 피질만 자극시키면 됐었는데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는 촉감까지 자극을 줘야 되니까 감각 피질에도 전극을 삽입했다고 합니다. 뇌가 우주만큼의 미지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로 두고 싶을 정도로 여기까지 발전됐는데 가장 유명한 실험은 이거였죠. 뇌칩 심은 원숭이, 조이스틱 없이 생각만으로 비디오 게임. 이게 일론 머스크 형이 만든 뉴럴링크인데 이제 뉴럴링크에서 뭘 했냐면 원숭이가 조이스틱을 잡고 비디오 게임을 먼저 배우게 합니다. 뇌에서 발생하는 이 신경 정보들을 컴퓨터 칩을 통해 싹 데이터화를 해요. 이 조이스틱으로 비디오 게임을 배울 때. 그 다음에 이제 빨대를 꼽아서 바나나 스무디를 주면서 원숭이가 게임을 배우게 했다고 하는데 이후에는 이제 조이스틱 없이 그냥 생각만으로 게임을 하게 했대요. 이때도 뭐 학습을 위해서 바나나 스무디를 먹였겠죠, 잘하면은. 그래 뇌의 작용과 조이스틱의 움직임을 연동시키는 모델링을 작업했고 뇌 활동만으로 화면 속 막대를 자신이 원하는 위치로 움직여 게임을 가능했다고 합니다. 놀랍죠? 이게 단순히 이 정도지 이제 고도화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해도 어른들의 스포츠라서 손목 아프신 분들은 못 할 수 있는데 이제 뇌로 스타크래프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 최근 BCI 관련된 뉴스가 보면은 브레인칩 실험하다가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말하는 거죠. 1500마리 숨져 머스크 동물학대 논란. 그러니까 뇌에다가 박는 거니까 더 치명적일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머스크의 뉴럴링크 인체 실험 FDA의 거부대. 그쵸. 거부해야죠. 저는 아직 못 믿겠어요. 뇌에다가 실험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동물의 뇌에다가 했겠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서 거부되었다고 하는데 또 최근 뉴스로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이거 BCI 기술을 말하는 거죠. BCI 기술도 미중 경쟁이 시작됐다. 벌써부터 쉽지 않은 문구인데 중국도 원숭이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이? 중국이 뇌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너희들 다 건드려도 되는데 뇌는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건데 보고 듣는 대답하는 챗 GPT 안경이 등장했다. 이게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챗 GPT-4를 구동하는 AR 스마트 안경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채팅에서 많이 사용하는 챗 GPT를 일상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거죠. 코난의 안경, 아이언맨의 자비스, 이런 시대가 오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발표에 의하면은 그림이 더 어렵게 설명해 놓은 것 같고 두 가지 데이터를 받는다고 해요. 실시간으로 마이크를 통해서 사람과의 대화 음성을 받아서 분석하고 또 두 번째로 AR 안경을 통해서 사람이 보고 있는 화면의 이미지를 분석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챗 GPT가 상황에 어울리는 답변을 안경에 띄워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접, 소개팅 이런 데서 안경만 끼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면접 같은 경우는 명령을 못 내리잖아요. 여기 면접관이 있는데 질문에 어떤 답을 해 이렇게 말을 못 하는데 면접 상황에서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은 이제 질문자가 어떤 질문을 하면은 이 챗 GPT가 그 데이터와 함께 동시에 이 면접 받는 사람은 주변을 둘러보는 거죠. 주변을 둘러봤을 때 이 회사 로고가 있어.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회사 로고를 보면서 회사 로고와 관련된 챗 GPT가 이미지와 이 면접관의 질문 두 가지를 섞어서 최적의 질문을 이렇게 내줄 수도 있고 그런 망상을 한번 해보았는데 유튜브 영상 보시면 더 이해할 수 있는데 스탠포드 Students Build ChatGPT for AR Glasses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이 안경을 끼는 장면을 유튜브 영상에 올린 건데 이 아래 글씨가 보이잖아요. 그게 챗GPT가 알려주는 답변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이거 많이 보지 않았나요? AR 글래스 한때 유명했던 게 구글 글래스고 제가 어렸을 때 이거 듣고 나서 대박이다
나 저거 나오면 살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현재 기업들은 사실상 포기 상태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구글 기업이 있는데 구글이 2013년에 AR 글래스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사실상 포기하고 놔뒀다가 다시 2017년에 구글 글래스 2를 출시했습니다. 결국 두 번 스마트 안경을 출시했는데 둘 다 결국 포기한 상태죠. 기술력 문제가 가장 크겠죠. 이 당시만 해도 원의 가격이 1,500달러, 한국 돈으로 160만원, 그 다음에 구글 글래스 2의 가격은 120만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 기능만 충분하면은 이 정도 돈은 지불할 만한가요? 최상급 스마트폰 가격인데 이 애플도 AR 안경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애플도 여러가지 문제로 중단한 상황이고 당분간은 글래스는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애플이 중요한 게 글래스가 아니죠. 애플은 지금 중요한 게 이거 MR 헤드셋이죠. 이제 오는 6월, 영상 촬영이 5월이니까 한 달 뒤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올해 가장 궁금해요. 이게 잘 될까? 저는 애플 주식 사지도 않았고 해외 주식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 성공시킨다? 애플 주식에 몰빵할 것 같아요. 이걸 성공시키면은 애플이랑 기업은 무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MR 헤드셋의 정식 명칭은 리얼리티 프로라고 합니다. 2015년 애플워치 이후 8년 만에 선보이는 신제품인데요. 두 개의 메인 프로세서, 4K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2개, 15개의 광각 모듈, 시선 추적 기능, 에어 타이핑, 홍채 스캔,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관련 영상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전에 메타 오큘러스 캐스트 2 헤드셋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여기서 보면 너무 방대해져서 넘기고요. 저의 올해 최고의 관심사라고 했는데 우선 애플이니까 기대가 크죠. 가상현실 메타버스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인기 많았어. 코로나 때문에 인기 많았어. 근데 지금 다들 거품이라고 난리인데 애플이라면? 그치, 애플이라면 뭔가 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죠. 출시도 미뤄서 결국 6월에 이제 발표한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메타버스의 선두주자였던 메타, 페이스북 회사죠. 충격적인 결과물들을 보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애플이 어떻게 할까? 스티브 잡스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과연 이걸 출시했을까? 아니 개발이라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애플 기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 관련된 용어를 공부를 해봤는데 VR, AR, MR, XR? 애플 MR 헤드셋이라는데 가상현실 메타버스 비슷한 건지 알겠는데 이게 용어가 정확히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뒤에서 또 나오는데 삼성은 XR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헷갈리는데 VR 같은 경우는 Virtual Reality에서 가상현실이죠. 우리가 아는 머리에 착용하는 헤드셋을 가지고 3차원 공간의 콘텐츠를 체험하는 건데 현실 세계와 아예 독립적으로 가상 세계에 들어간다는 게 가상현실의 특징이고 두 번째 개념으로 AR,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이죠. 어그멘티드가 뭔가 증가한다, 추가시킨다 이런 느낌인데 이제 현실에서 가상 요소를 더해서 편리하고 때로는 더 현실적이게 보이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구글 글래스 같은 것도 AR 기기죠. 아예 가상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 현실 세계에서 어떤 요소들이 추가되는 거죠. 그리고 AR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게 포켓몬고도 AR 게임으로서 엄청난 인기를 받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MR은 믹스드 리얼리티 해서 혼합 현실이라고 한국어로 말합니다. 근데 이게 엄청 엄밀한 개념은 아니고 VR과 AR을 합한 개념이라고 해요. VR처럼 헤드셋을 쓰는데 AR처럼 현실도 볼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VR 헤드셋을 끼면은 현실을 못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현실을 보냐? 헤드셋에 껴있는 카메라로 보면은 현실을 보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AR 같은 경우는 직접 눈으로 보지만 MR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현실을 보는 거죠. 그것도 결국
보는 거죠. 보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잠깐 정리하자면 AR은 이제 안경에 가까운 느낌이죠. VR과 MR은 폐쇄적인 헤드셋을 끼는 건데 MR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요소를 더 추가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Extended Reality에서 확장 현실은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모든 걸 다 함축하고 있잖아요. 이 가상세계 관련된 거 다 한다 이런 느낌인데, 현실에서 물체와도 상호작용할 수 있으면서도 가상세계에서 이런저런 것도 다 할 수 있고 최상급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사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관심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애플 XR 독주 막자, 삼성, 퀄컴, 구글 삼각동맹, 여기서는 XR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좀 통일이 안 된 거 보니까 엄밀한 개념도 아니고 지금 확립되어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2023년 갤럭시 언팩에서 이 퀄컴, 구글, 삼성 이렇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와서 우리 XR 플랫폼 제대로 만들 것이다, 동맹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발표한 거 보니까 뭔가 만들고 있었겠죠. 여기서는 퀄컴이 칩셋과 XR 플랫폼의 강자로서 역할을 하고, 삼성전자는 이제 당연 하드웨어에서 너무 뛰어난 기업이죠. 구글은 운영체제와 콘텐츠의 강점이 있는 기업으로서 이 셋이서 힘을 합쳐서 애플 이어보겠다 라는 거고,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님은 XR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퀄컴과 하드웨어를 잘하는 삼성, OS 강자 구글이 합쳐서 제대로 된 XR 생태계를 만들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대로 된? 그러면 제대로 안 한 게 있냐고 하면은 제대로 안 한 게 있었죠. 기어 VR을 제대로 안 했나봐요. 무려 2014년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가상현실 기기인 기어 VR 를 발표했는데, 콘텐츠가 부족하고 기술적 한계로 몰입감이 떨어져서 시장이 충분히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2014년이면은 진짜 오래됐죠. 한때 저희 TV 사면은 3D 악령 주고 그랬는데 그런 시기인가요? 지금 메타버스 보면 그렇게 좋은 기술력이 없는데 2014년에 했으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시장 형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삼성이 뛰어들면 예를 들어 LG도 뛰어들고, 뭐 뜬금없이 SK도 뛰어들고, 뭐 중국 기업들도 뛰어들고,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형성돼서 관련 자본도 모이고 기술도 모이고, 그러면서 이 시장이 확장되면 이 기기가 의미가 있는 건데, 시장 확장이 안 된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보면은 애플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으니까 관련 자본과 기술이 또 많이 생기니까 삼성도 여기서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삼성 갤럭시 스페이스X래. 제가 일론 머스크 관련된 자료를 너무 많이 보고 만들고 하다 보니까 스페이스 하면 X가 이제 바로 나오는, 돌아버리는 상황이 왔는데, 삼성 갤럭시 스페이스 상표 출원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돼서 잘 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가장 최근 뉴스 보니까 이런 성과가 있더라고요. 시각장애인에게 빛을 삼성전자 일루미노 글래스 시범 보급 시작. 이게 뭐냐면은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각보조 솔루션이라고 해요. 일루미노, 이 단어는 빛을 다시 돌려주다 라는 뜻의 라틴어라고 하는데, 조금 시력이 남아있는 사물의 인식률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폰 영상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볼 수 있게 한다, 이 말인데, 윤곽선 광조나 확대 축소, 색 반전 대비 이런 영상 처리를 통해서 더 잘 보이게 해준답니다. 2016년에 시작했대요. 2017년에는 삼성전자 기업 VR을 이용해서 일루미노 앱을 개발했는데, 앞에서 말했던 기어 VR이죠. 그걸 이용했는데 실제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새로운 자신들만의 글래스 기기를 연구해 2018년에 처음 컨셉 기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2023년이니까 진짜 오랫동안 개발을 했네요. 조정훈 연구원이 이제 이걸 만드신 분이 시각장애인들의 92% 여가활동 1순위로 TV 시청을 꼽을 정도로 TV 의존도가 높지만 실제 시청 접근은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 연구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연구를 하는 거고, BCI 기술도 일반인에게 할 수 있지만 결국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술 발전도 있어서, 이런 기술이 더 발전되면은 그런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여기까지 보신 분이 있나요? 이제 마지막인데 삼성 애플 모두 특허 기관에 스마트링 관련 기술 상표권을 등록했다. 폰, 시계, 반지? 이게 뭔 의미가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워치도 그렇고 건강 기능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건강 기능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VR 기기가 생기면은 이걸로 컨트롤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손을 카메라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이 링의 위치를 보면서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좀 독특한 것 같네요. 약간 미래를 보자면은 이 스마트 링 업계 선두주자가 있다고 합니다. 오우라라는 기업인데 가격은 300달러로 한국 돈으로 이제 40만 원 정도? 생각보다 비싸죠.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이제 심박수, 혈중 산소, 체온, 수면 상태 분석, 우리가 다 아는 건강관리 중심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저는 싸면은 워치는 제가 워치도 요즘 차고 싶긴 한데 링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할 것 같아요. 되게 아기자기하고 귀여워서 이 겉에가 지금 금으로 돼 있고 은으로 돼 있는데 겉에다가 OLED 디스플레이를 만들면은 새로운 디바이스가 되지 않을까. 전화도 이제 반지 링으로 받는 거죠. 저희가 이제 안경에도 챗GPT를 넣었는데 반지에도 챗GPT를 넣어서 이 반지로만도 뭐 볼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운 디바이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진은 중앙일보 거를 썼고요. 결국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죠. 사람들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BCI 기술이라든지 맨 처음에 봤던 포켓에 넣고 AI 웨어러블 어시스턴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쓸만한가? 이렇게 주저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른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원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그들의 임무이고, 그래서 다 열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나하나 어떤 기술이 안 될 것 같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 네, 여기까지. 결국 이제 어떤 디바이스가 될지, 어떤 챗 GPT가 어디로 갈지 다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